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부동산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때 수익형 부동산의 미래라고 불렸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파트보다 싸다, 대출이 잘 나온다, 세금 혜택까지 있다, 기업이 계속 들어오니까 공실 걱정 없다. 그리고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지식산업센터 분양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우후죽순처럼 공급이 늘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 수익을 기대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은 무려 55%입니다. 절반 이상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건물은 번듯하게 완공됐는데 불이 켜진 사무실은 거의 없고 엘리베이터는 텅 비어있으며 상가는 문조차 열지 못한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생각보다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관련 기업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스타트업도 소규모 사업자도 심지어 벤처 인증, 기업조차 현장 규정에 막혀 입주를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부는 허용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 주체마다 해석이 달랐고 입주 승인이 번번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결국 기업은 들어오지 않았고 공실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겹쳤습니다. 대출 이자는 오르는데 임차인은 없고 관리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면서 수분양자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 무덤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지식산업센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주 가능 업종 확대입니다. 기존 78개 업종에서 95개 업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업종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일부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공실이 심각한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사무실을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오피스텔이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시설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수요층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거 기능이 일부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실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법만 바뀐다고 해서 현장 규정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관리 주체마다 기준이 다르고 입주 가능 여부 해석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허용했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막히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미 공급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과연 규제 완화만으로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단지 무너지는 시장을 잠시 붙잡기 위한 응급처치에 불과한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실률 55%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기록한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식산업센터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선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